오늘은 글쓰기와 생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글을 쓸 때서야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버드 글쓰기 수업으로 유명하죠. 거기 글쓰기 교수로 있는 낸시 소머스의 말인데요. 글을 쓸 때서야 비로소 생각다운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은 생각의 차원이 있고 생각의 종류가 있어서 층층이 우리에게 깔려있는 생각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을 생리 반응처럼 순식간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차원이 다른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널리 알려진 폴 발레리의 말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사는 대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싶은 생각, 목표, 지향점을 찾아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사는 대로 생각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글을 쓸 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차원이고 왜 글쓰기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말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 초등학생을 위한 한 권의 책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의 그 비법을 굉장히 쉽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성인들에게도 많은 암시를 주고 있는 굉장히 쉽게 쓰여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레오 공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굉장히 재밌고 쉽게 글쓰기 하루 10분 어떻게 쓰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글쓰기와 생각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생을 위한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글쓰기 비법, 하버드생들도 연습하고 있는 10분 글쓰기가 뭐냐. 그것을 한마디로 오레오 공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글쓰기 방법이 오레오 공식이다. 10분 글쓰기면 족하다. 그 오레오 공식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 책에 있는 도표를 그대로 제가 여기에 가져왔는데요. 오레오는 오피니언. 먼저 할 말을 먼저 생각을 해라. 정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감상적 글쓰기도 있고 논리적 글쓰기도 있는데 주장할 수도 있고 나는 그 과자를 먹고 싶어. 모자를 사고 싶어. 노트북을 사고 싶어. 또는 지역 할당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라든가 자기 감정을 먼저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주장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eason, 이유와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 이걸 반드시 이 틀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언어 논리의 기초 중에 기초,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데 이것을 아예 생각의 틀로 정해놔버리면은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example, 예를 들면 또 여기에는 이제 만약 가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시 opinion, 자기 견해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레오 공식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자세하게 도표로 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쓰는 사람이 쓰고 싶은 생각을 먼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할 때서야 비로소 생각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글을 쓸 때서야 비로소 생각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읽는 사람도 읽고 싶은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레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이게 이제 주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이제 reason, 이유,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xample,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줄려? 하고 청자, 독자의 측면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재요약,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면서 글을
열었으면 끝마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려워요. 뭐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예 집약적으로 처음부터 글을 쓸 때 아예 이 프레임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논리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는 굉장히 타당성 있는 생각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낸시 소모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글을 써야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생각에는 차원과 종류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생각 속에 살게 되잖아요. 뭐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자동으로 일어나는 생각도 있고, 뭐 업무적인 생각도 있고요. 어떤 생리 반응에 의해서 떠오르는 생각도 있고, 어떤 것을 딱 보면 어떤 기억으로 저장된 것이 딱 그때 떠올라서 하게 되는 생각도 있고, 습관에 빠져서 어떤 중독처럼 습관적인 생각이 그대로 반추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미네이션이라 하죠. 계속 반복되는 생각, 습관에 빠져서 하게 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성찰과 어떤 숙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글을 쓸 때에 갖게 되는 생각의 종류는 무엇인가? 요거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겁니다. 글쓰기와 생각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에 생각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생각의 층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은요. 대부분이 자동 반사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본능적으로. 어떤 좋은 경치를 보면은 얼른 눈이 그쪽으로 싹 들어가서 가고 싶다. 어떤 빵 냄새가 나면은 먹고 싶다라든가 이런 것은 글을 쓰거나 독서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닙니다. 어떤 그 생리 반응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업무 해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늘 어떤 거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업무 속에서 살죠. 뭐 업무가 꼭 아니더라도 일어나면 뭘 먹어야 할지,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그때 어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찰하고 숙고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 대응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뭐 강아지도 하고요. 사실 뭐 고양이도 해요. 이런 생각들은 업무 해결적인 생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습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꼭 중독은 아니더라도 술이나 도박과 같이 길이 들여진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뇌에도 길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많이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이 많이 가는 거예요. 뭐 시간이 좀 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연히 그냥 습관적으로 그걸 하게 돼요. 담배를 핀다거나 어떤 감각 자극적인 어떤 행위나 생각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자기가 습관화된 길이 들여진 중독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글 쓸 때나 독서를 할 때 갖게 되는 생각의 종류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숙고하고 성찰하는 생각인데요. 이게 바로 글을 쓸 때에 즉각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숙고와 성찰하게 되는 생각인데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반조입니다. 되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더 넓고 깊게 갖게 되는 생각이고, 새로운 시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대상이나 그 처해진 환경을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내가 괴로운 생각에 노연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말하자면 숙고 성찰의 생각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의 생각인데, 이게 바로 글 쓸 때에 팍 튀쳐나오게 되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게 숙고와 성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것은 빠졌다고 보는 쪽이 옳죠. 결국에 드는 생각은 그 왼수놈을 내가 갚아야지 하면서 칼을 갈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판을 보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숙고와 성찰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부정적이고 남을 해치고 자기도 손해보게 되는 유익한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숙고와 성찰의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에게 유리하고 나를 살려주는 굉장히 귀한 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글을 쓸 때, 그리고 독서를 할 때에서야만 갖게 되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마음을 쓰는 것이고 마음을 활용하는 것이고 단순히 글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명상적인 활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초보적인 명상이 바로 글쓰기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 쓴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쓰는 거고 마음을 활용하고 쓰면 쓸수록 다함이 없는 그 무한한 마음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쓰기는 곧 명상의 활동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어로 사티 또 서구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마인드풀리스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지기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들어오고 하는가를 지켜보는, 그 중에서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 나를 보살펴주는 마음인가를 가려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언제나 일어나지 않는 때때로 어떤 때에만 일어나게 되는 굉장히 유익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 쓸 때에 등장하게 되는 성찰과 숙고의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쓰기와 생각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초등학생을 위한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의 내용 중에서 오레오 공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건 중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성인이건 간에 글쓰기와 생각의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학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능합니다. 이 글쓰기의 훈련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학년이나 중고등학교에서 이 글쓰기 이 명상과 관련해서 지도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있음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좋은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